이게 중요합니다. 왜 특수교사를 선택했나? 구독, 좋아요 눌러. 하나, 둘, 셋. 안녕하십니까, 호랑마크입니다. 이전에 아반떼 선생님으로 영상이 나왔었던 아반떼 선생님. 너무나도 갖고 싶은 구아바. 합격을 드디어 해서 1년 뒤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네, 저는 언제 합격했나? 22년도 합격했습니다. 중특입니다. 기간제 경력 이것도 이제 얘기해주세요. 24살에 유아에 대한 관심이 좀 있었어요. 장애 전담인의 통합이었어요. 어린이집에서 1년을 우선 근무를 한번 해봤고, 그 다음 25부터 28세 내 특수학급 기간제 사립 올인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없죠. 그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는 다른 거를 좀 할 생각이 있었어서 4학년 때도 임용 공부를 한 번도 안 했죠. 교육학이라는 게 있는 것 자체도 모르는 상태였다. 29살 때 합격해서 공립 특수학교로 가게 됐죠. 그럼 지금 몇 년 차 교사죠? 7년 차이네요. 몇 년 차가 맞네요. 이게 중요합니다. 왜 특수교사를 선택했나? 제가 어쨌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었어요.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 사회적 약자들, 노인이든 장애인이든 이런 쪽이라 생각이 돼가지고 장애 친구들에게 할 수 있는 것도 있다 생각해서 특수교사 선택하게 됐죠. 고딩 때부터 생각했어요? 아니에요. 언제? 대학교 갔을 때도 사실 별로 생각이 없었어요. 나도 그랬어. 비위가 약했어서 비위가 봉사 약했다. 나갔을 때 애들이 밥을 한 군데 말아 먹는 거를 보고 비위가 안 됐었는데 이것도 나중에 되니까 좀 자연스럽게 잘 적응을 할 수 있었고, 그래서 저희 아이들을 위해서 할 일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 특수교사를 선택했죠. 본격적으로 공부를 어떻게 했냐? 좋네 이거. 평일, 주말, 방학. 평일에는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호랑말코 선생님이 새벽 공부를 한 걸 저한테 얘기해 줬잖아요. 근데 저는 새벽 공부가 정말 안 맞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차라리 늦게까지 하는 걸 하겠는데 새벽에 일어나면은 저는 안 맞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공강 시간 최대한 활용했고, 모든 이동 시간에도 예를 들어서 급식소 갈 때, 화장실 갈 때, 아침에 씻을 때. 왜냐면은 저는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요. 제가 결혼을 또 했잖아요. 네. 결혼 몇 년 차입니까? 만 3년이 됐고 공부할 당시에는 신혼부부였고 시간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동 시간 하루에 1시간 넘게는 계속 했었고 공강 시간도 계속 활용했었고요. 집에 가면은 사실 공부하는 시작 시간은 점심 먹고 하면 한 6시 반쯤 됐을까요? 이때부터 언제까지? 10시 반에서 한 7시 시작. 상반기까지는 그래도 11시? 하반기는? 한 새벽 3시까지. 자는 그러면 그 대신에 낮잠을 좀 잤어요. 학교에서? 학교에서 점심시간에 애들 올라가고 나면 진짜 몸이 못 버틸 정도로 기면증인가 싶을 정도로 완전 무튼 그랬었고, 근데 지금 다시 공부해라면 이 방법으로는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시험 그래도 2주 남았을 때는 1시 반까지만 공부하고 체력 관리 때문에 이렇게 좀 잤었고, 그 다음 네. 그 주말은 토요일에 일요일에 오전 시간에 거의 공부 못했습니다. 이때까지 이렇게 공부를 하니까 아팠어요. 너무 몸살이 걸리고 체력이 안 됐고, 어쨌든 1시부터 시작할 때도 있었고요. 어쨌든 되면 괜찮으면 11시부터 하고. 주말에는 공부 시간이 얼마 정도 뽑았습니까? 이때도 새벽까지 공부했죠. 한 7시간. 저는 공부를 많이 한 스타일은 아니에요. 매일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지 양보다는 질이 중요하니까. 그리고 방학 때도 한 10시 반? 그리고 중요한 건 방학 때 제가 일정 연수를 갔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받았고, 그러면서 또 짬짬이 또 계속 공부는 했습니다. 올인한 성격이 아니었기 때문에 상황이 아니어서 짜투리 시간 잘 활용했는데, 짜투리 때 뭘 봤습니까? 복습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런 걸 언제 했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씻을 때 했어요. 내가 어제 뭐 했지? 씻으면서 인출을 하는 거죠. 말로 내가 오늘 이거 했고 어제 이거 했고 이거 했는 것 같다 하면서 이미 전날에는 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 그리고 내가 안 외워지는 거를 줄이 쳤어요. 복습하는데 시간을 너무 많이 쓸 수 없었거든요.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썼고, 그리고 나서 우선 머리를 인출해보고 하면은 내가 알고 모르는 게 대충 판별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좀 다시 봤어요. 빠르게 훑고 다시 또 넘어가고. 좋아. 근데 여기도 만약 안 되는 거 있으면 체크해놓고,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이거 읽고만 그냥 넘어갔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복습도 어쨌건 짧은 시간이나마 하고 넘어갔습니다. 잘했네요. 이제 계획 파트 넘어갈까요? 계획을 연별, 월별, 주별, 일별. 저는 J 계획형 스타일인데요. MBTI 뭡니까? ENTJ, D, 이성, 외향. N이 뭐죠? 네, J 계획형. 근데 계획한 대로 공부가 된 적이 잘 없었습니다. 왜냐면 너무 높게 내가 하고 사는 양을 잡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 때문에 공부할 때 제일 스트레스가 이거예요. 근데 공부하면서 많이 배웠어요. 인생이 내가 계획하는 대로만 되진 않구나. 중요합니다. 아주 좋은 말이에요. 내가 계획대로 되지 않았을 때에도 그때 잘 극복해 나가는 태도와 마음과 그런 평정심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배워서 이거를 계획한 대로 못한다고 해서 막 낙심하거나 그러진 않았는 것 같아요. 어쨌건 저에게는 이 임용 기간도 좀 귀한 경험의 시간이었는 것 같습니다. 요 고시생들 잘 새겨 들어요. 임용 준비 기간이 인생 마이너스가 아니야. 네. 당근지다, 당근지.
교육학 점수는 17.33. 강사는 합격하니 안 들었습니다. 자료는? 자료 모의고사 자료 참조. 누구? 여러 명 섞었을 때 좀 오케이, 탑 오케이. 강사들 한 3명 선생님이 말씀하신 방법대로 했어요. 저는 맨 끝에 한 달 교육학을 공부했잖아요. 왜냐면 저는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교육학을 꽈락을 넘겨야 된다 그런 생각이었고 그렇죠. 무모한 방법일 수 있지만 어쨌건 선택과 집중을 하고자 했고 올인하시는 분들은 이 방법은 조금 비추입니다. 저는 사실 메인 자료가 모의고사. 근데 제가 대답을 못 하잖아요. 모의고사 아는 게 있어야 말을 하잖아요. 모의고사에 나오는 게 어쨌건 중요한 것을 추출했을 거 그렇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출제하시는 분들이 모의고사를 참조할 수도 있잖아요. 다 참조합니다. 하잖아요. 원래 그래서 이제 한 3-4명 거를 봐서 그 중에 걸리는 게 몇 개는 있겠지 싶어서 그럼? 모의고사 것만 사실 외운 거예요. 맞아, 그럼. 그리고 모의고사에다가 적으면서 외우면 정리하면서 잘 외워진 스타일이어서 이거 모의고사 자료 토대로 정리한 거예요. 8개인가 항목이 있죠. 그 중에서 중요한 거 4-5개만 추출했어요. 왜냐면 다 못 봐요.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나마 기출이 많고 그리고 나올 것 같은 거 위주로 교육과정, 평가, 행정, 조사수공학. 네, 이런 식으로 해서 4-5개만 제가 공부를 사실 했고 교육과정이다 하면은 한 개를 적으면 그에 대한 설명들 근데 좀 키워드 중심으로 그러니까 쉽게 말해 핵심 내용 요약. 근데 이거를 했다. 한 장에 다 끝냈어요. 교육학이 영역이 8영역 엄청 많은데 몇 장이고 5장 요거 압축한 거 아니야? 맞아요. 이렇게. 이것만 계속 봤어요. 맞아. 이거 근데- 시험 3일 전에 완성했습니다. 이틀 전인가.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결과가 97.33 이런 방법이 있다. 효과가 있다. 금지됐네요. 네, 스터디는 했습니까? 교육학? 스터디 안 했습니다. 교육학에 별로 집중을 안 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스터디 할 때 그때 3-4시간 봤어요. 그게 다 했어. 공부 방법은 모의고사와 이 5장 노트가 끝입니다. 근데 저는 이거 만들 때도 한 번에 만든 게 아니라 수십 번 찢었어요. 완벽하게 하려는 성향이 좀 있었어서 또 정리하고 또 재밌고 이랬습니다. 오케이. 특수 점수가 55점이네요. 쌤이 쳤던 지역의 컷 점수가 얼마였죠? 오케이. 정확하진 않은데 8점 높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지역이 사실 높은 점수가 아니었었어요. 교육학이랑 전공 합치면은 72.33. 그리고 그다음? 강사는 전 해에 서진 기본 이론을 들어놓은 상태였고 합격한 해는 그러면 강론만 들었습니다. 3, 4, 5, 6 강론. 네네. 근데 이거를 9월까지 들었어요. 나도 그랬어. 똑같아. 아, 왜냐면 시간이 없잖아. 네, 9월과 그리고 이걸 서브노트를 한 거죠, 사실. 공부 했고. 시간 확보는 어떻게 해? 이거는 한 4월? 아니 1, 2, 3은 공부 안 했어 그럼? 안 했어요. 에? 놀았어요. 3월이니까 4월부터 했어요. 그래서 호랑마이코 쌤이 만날 때마다 공부 언제부터 시작할 거냐고 잔소리 좀 했어요. 맞다. 그때 맨날 공부 안 한다 했다. 왜냐면 이전에 기본 이론은 어느 정도 만들었고 이때는 강론을 보면서 강론 내용 여기 다 추가를 시켰어요. 강의 듣고 그 다음에 이거 정리하고 다시 복습하고 이런 식으로 갔고 한 7월 달부터 스터디를 했죠. 이전에도 밴드 스터디는 했거든요. 법 교육과정 했고 밴드에 인증 같은 거 하는 걸로 뭐 했죠. 자기 암기한 자료 인증하기. 네네네. 그리고 그 사람이 문제 같은 거 내고 내가 그 문제를 딱 보면 맞춰야 되는 거죠. 구역을 정해서 예를 들어 오늘은 뭐 1장이다 오늘 뭐 2장이다 3장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거를 아침에 그 분량을 다 공부를 하고 딱 했을 때 풀 줄 알아야 되죠 사실. 오케이. 그리고 조그맣게 항상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볼 수 있는 노트 정리 네네 이런 블랭크 해가지고 하는 것들. 그리고 스터디는 7월부터 전화 스터디 했어요. 특금에서 구했다. 네네. 그리고 이분도 어쨌건 근무를 해보신 분이라서 너무 잘 맞았고 일주일에 제 처음에는 뭐 한두 번 이런 식으로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3번씩 받았어요. 한 주에 네. 전화 스터디 의의했습니까? 각자 서브노트를 우선 공유를 했고요. 범위를 쫙 다 정하겠죠. 1주차에 정서 뭐 자폐를 한다 이러면은 전화를 한 1시간 했어요. 주고받고 아니, 그 물어보면 답하고. 자기 서브노트를 보면서 아니면 내가 할 때는 그 사람이 내 서브노트를 보고 질문하는 거예요. 아니, 나는 안 보고. 난 안 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질문하는 거를 듣고 내가 말하죠. 그래서 내가 막히면은 그 체크하고. 체크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이거 이런 거에 뭐 힌트 같은 거 주변에 막 얘기하기도 하고. 그거 점검하는. 네네 점검하고 그래야지. 나 혼자 하면은 내가 뭘 모르는지 모르더라고요. 좋네. 점검 스터디. 그리고 나중에 내가 못 외웠는 거를 막 이렇게 줄을 쳐넣겠죠. 그러면은 그거 끝나고 나면 제가 몰랐던 거를 다시 보죠. 그리고 그 다음 날에도 아침에 됐을 때도 이거를 다시 보는 거죠. 좋네. 이런 식으로 점검 스터디를 했고 오케이. 어쨌든 선생님이랑 잘 맞아가지고 좀 감사했었어요. 방법 어떤 식으로 했는지. 서브노트 이런 거 자료 만드는 거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러면 자 이렇게 생겼고. 저는 그리고 진단평가를 아예 공부를 안 했어요. 나도 안 했어. 진단평가 하는 거 너무 싫어가지고 기출만 이만큼만 하고
여기가 이제 영역이죠. 정서, 자폐, 행동 이런 이런 식으로 식으로. 영역별로 했다. 항상 앞면에는 조직화된 자료가 있었어요. 그 배우자 서진 강사님이 주신 거.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표 만든 것도 있고. 내 거 참관 가죠? 네, 다른 한 분도 했고 그리고 서진 강사님 한 강론 자료가 여기 담겨 있고요. 기본 이론도 자, 있습니다. 하나 정리합시다. 네. 호랑말코 서브노트 참고. 벤티. 네, 그리고 서진쌤의 강론과 기본 이론. 양이 한 영역당 한 3, 네. 40페이지? 여기에 보면 초록색이 기출이거든요. 파란색은 보통 중요한 것 같은 거고 그리고 빨간색이 좀 중요한 것 같은 거. 기출된 게 빨간색일 때도 있고 초록색일 때도 있는데 어쨌든 빨간색, 초록색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색깔 구분을 어떻게 했는지. 빨강, 중요, 초록은 무조건 기출이에요. 파랑은 보통 중요. 보통 중요? 그래도 보긴 봐야 돼. 갈색이나 주황색, 강론. 그리고 제가 예를 들어서 문제 행동 정의잖아요. 그러면 기출을 먼저 이렇게 쫙 적었어요. 호랑말 있을 때 이런 식으로 했죠. 쌤 먼저 기출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설명해줘. 기출 문제가 나오고 그 기출을 해설하는 영역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런 주황색 같은 게 그 강론에 대한 해설인 거예요. 쌤 이거 출판합시다. 네. 출판해가 우리 농가 붙자. 스터디 할 때 있잖아요. 전화 스터디 할 때는 1시간 동안 하는데 맨 끝에 체력이 안 돼가지고 빈백을 샀어요. 빈백이 뭐야? 이런 빈 거기 옆에 식탁 한 개 놔두고 여기에 누워서 이어폰 끼고 그 사람이랑 주고받고 했습니다. 잘했다. 이때가 약간 힐링 시간? 이야, 이 공부가 힐링이라니. 서브노트 얘기하는 김에 장단점 얘기해드리면 장점은 쌤 그때 기간장에서 작성을 했지. 네. 몇 년에 걸쳐서. 제일 첫 해에는 사실 3개월 공부했을 때 있잖아요. 사립에 3개월 있을 때 그때는 손으로 다 적어서 했어요. 근데 그러니까 양이 너무 방대해서 맞아, 안 되더라고. 힘들어. 그 실질적으로 한 1년은 만든 것 같은데요. 나는 계속 누적이 돼가지고 아무튼 제작 기간이 최소 몇 년 걸린다. 그래서 기간제를 하면서 하려면은 밀리고 하면은 또 스트레스 받아. 맞아. 그러니까 내가 실컷 페이지 수 딱 맞게 해놨는데 내용이 또 추가돼. 맞아, 그러면 맞아. 포스트잇 범벅이라. 그러니까 엔간하면 워드 작업하시거나 하면 좋고. 그리고 인출노트 설명해 주세요. 이거 제가 수기로 적는 걸 좋아해요. 이게 성향에 맞으시면 이래 하시고. 네네. 이런 식으로 이제 조직화를 다 하는 거죠. 그래서 뭐 1번 정의에 이렇게 제일 처음에 있는 말이나 아니면은 이게 서진쌤 마인드맵처럼. 네네. 가이드라인만 제시하고 제가 이거를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뭐 지적, 감각적, 건강상의 어려움으로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 이거 스스로 하는 인출노트예요. 내가 지금 습득이 됐나 안 됐나? 맞죠. 그래서 이거를 잘 하는 거는 사실 계속 맞추거든요. 모르는 거는 이제 연필로 체크해놔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한번 보고. 체크한 거지. 요요요요. 제가 못 외운 거예요. 못 외운 거예요. 체크를 했다. 진짜. 내가 점검할 때 연필로 하고. 그죠. 그래서 서브노트 및 인출노트를 활용을 했다. 네. 실현 44.67, 만점 몇 점이지? 45. 야, 이거 만점이네. 면접도 40점 만점이거든. 39.27, 지도한 13.73. 이거 15만점에 총점이 97.67. 2.3 정도 감점. 깎였어요. 2차는 어떻게 준비하시는지. 기간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수업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어요. 제가 4, 5년 동안 이미 수업을 한 상태여서 근데 모교에서 2차를 학교 측에서 봐주는 교수님들이 봐줬다는 거죠? 교수님들은 합격 발표나면 봐줬어요. 뭐 준비를 어떻게 하셨는지. 면접은 책 한 2권 정도 레시피랑 임용의 정석인가 그래서 한 2권 정도 활용을 했었고 한 4명 정도 팀으로 해서 해줬고 우리 4명 중에 3명 붙었죠. 그리고 항상 할 때 녹화를 같이 했어요. 보면서 내가 이렇게 말을 하구나 이런 것도 좀 알았고 상대방 피드백도 잘 수용을 했죠. 주 2번 정도 해주셨고 발표가 나고 나서는 저도 방학이라서 한 주 3회 정도 모였는 것 같아요. 멘탈 체력 관리를 어떻게 했는지. 저 멘탈은 이런 하나님 말씀이 너무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됐고 진짜 출퇴근하는 길에 항상 찬양 켜놓고 기도하는 게 습관이에요. 성경, 말씀, 찬송, 네, 기도. 그러면서 기억나는 게 운전하면서 울었어요.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보다도 잠을 우선 너무 맨 끝에는 못 자가지고 너무 피곤했었어요. 빨리 자고 싶다 이 생각밖에 없었어요. 또 울고 나면은 또 다시 힘나서 또 공부하고 체력은 제가 영양제, 커피 운동도 해보려고 했는데 퇴근하고 나서 운동하고 공부까지 하려면 안 됐어가지고 병원에 가고 그러진 않았어. 괜찮았어. 위내시경 한 2번 받았어요. 위염이랑 위궤양도 맨끝에. 우선 제일 문제가 수면의 문제예요. 제가 잠을 많이 못 자서 만약에 너무 피곤하면 낮잠도 그냥 잤어요. 낮잠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또 공부를 할 수 있어가지고 체력은 좀 관리를 잘한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경력이 7년 차입니다. 네네. 그점이. 장단점. 방학과 마치는 시간. 저는 사실 이 일이 너무 저에게 보람차요. 수업하는 것도 좋아해요. 안 좋은 점 없습니까? 무결점 직업이요? 우리가 동전에 양면성이 있다고 하잖아요.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고 해서 어려웠던 것들 있었지만 그것이 어렵다고 생각을 안 했어요. 이걸 통해 내가 뭔가를 배웠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오케이. 그러면 네. 느낀 점. 작은 건데 한 가지를 그 각자에게 배우게 하자가 제 항상 목표였거든요. 이 아이 가운데
한 가지는 무조건 좋은 습관을 만들도록 하자. 내가 이것들이 저의 좀 목표예요. 정말 어떤 중증인 애들은 1년 동안 물건을 탐색하는 것, 진짜 이런 사소한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거를 제가 무조건 그 아이 가운데 필요한 걸 한 가지씩 하거든요. 느리지만은 조금씩 바뀌어가는 게 저는 사실 너무 보람차고, 근데 애들이랑 같이 있으면 재밌습니다. 저는 사실 즐겁고 해서 이 직업이 저는 사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케이. 이제 삼수를 하셨는데 네. 모든 예비 선생님들에게 먼저 합격하신 선배 교사로서 뭐 해주고 싶은 말? 잘 하고 계시고요. 자신에게 맞는 그 효율적인 방법을 잘 습득하셔서 올해에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저도 좀 추가를 하면 저도 기간제하다가 붙었고 쌤도 기간제하다가 붙었잖아. 절대적으로 기간제하는 쌤들 시간이 부족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전략을 정말 잘 짜야 돼. 한정된 시간 내에 얼만큼 내가 효율을 뽑아내나 이거를 정말 연구를 하고 나한테 맞는 공부 방법을 찾고, 그래서 우리 둘이 찾은 것도 서브노트인데 이것도 100% 아니에요. 서브노트 없이 합격하신 분들도 많아. 그죠. 그래서 자기한테 맞는 공부 방법을 찾는 게 최우선이고. 네,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서도 1년이 어쨌거나 짧은 시간 아니잖아요. 길죠. 스스로에게도 적당히 보너스도 주시면서 어째 뭐 강화라고 말할 수 있죠. 자기 하시면서 강함을. 네네, 이 1년을 잘 포기하지 마시고 네, 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쌤한테는 자기 강함을 뭐였습니까? 주말에 아침에 잤잖아요. 잠이 강화물이었다? 네네, 내가 그래도 이 월화수목금까지 했으니까 주말 아침에 사실 이렇게까지 늦게까지 자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주변에 공부하는데. 근데 내가 중간에 깨지 않고 푹 자는 거, 그게 저희가 강화물이었어요. 그거는 마지막으로 교사를 떠나가지고 인간 아반떼로서 96년식 미래, 포부 어떻게 살겠다. 차를 바꾸자. 인간으로서 어떻게 살다가 죽을 것인가?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죠. 뭐로 빛과 소금 뭘 할 거라? 복음으로. 뭐 성경서 할 겁니까? 내가 속한 모든 곳에서 좀 빛과 소금 역할을 하고 네네, 무튼 그래야 된다 생각합니다. 잘 살다가 다들 천국에서 옵시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1년 만에 일부러 이렇게 시간 내주신 아반떼 선생님 감사의 말씀 드리고, 다음에는 제네시스 시승식 할 때 또 쇼츠로 만나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 끝.